2,100만원, 한국에서 결혼식 단 한 번을 올린 데 드는 평균 비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5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예식홀 대관료와 식대 그리고 기본적인 부대 비용을 합친 결혼식 총 비용이 전국 평균 2,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신혼부부 한 쌍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쓴 총 비용은 평균 3억 6,173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주택이 3억 400만원이고요. 주택을 제외해도 5,90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항목별로 뜯어보면 혼수는 1,456만원, 예식홀은 1,401만원, 신혼여행은 965만원, 예단이 778만원, 예물 591만원, 그리고 스드메라고 해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 평균 가격이 480만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평범하게 결혼을 하려면요, 신혼집 빼고도 6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다 며칠 만에 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식, 정확히는 예식홀과 웨딩 패키지에만 약 1,900만원이 들어가요. 30분짜리 예식 그 한 번을 위해서요. 그래서일까요? 같은 조사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결과 하나가 함께 나왔는데요.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10쌍 중 6쌍이 결혼식 규모를 줄이거나 일부 절차를 생략했다고 답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미디어에서 진행한 MZ세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가 결혼식은 불필요한 형식이다라고 답했어요. 이른바 노웨딩 세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결혼 안 한다는 말 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흐름인지 숫자로 보면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라에서 발표한 2025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혼인 건수는 약 24만 건입니다. 1996년 한국의 연간 혼인 건수는 43만 4천 건이었습니다. 2011년만 해도 32만 9천 건이었죠. 그런데 2022년에는 19만 2천 건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코로나와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결혼이 풀리면서 잠깐 반등한 거지, 추세적으로 보면 한국의 혼인 건수는 30년 사이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은 거예요. 게다가 한국 리서치가 진행한 2026년 결혼인식 조사를 보면 현재 미혼인 사람 중 결혼 의향이 있는 사람은 44%, 의향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41%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미혼 인구가 결혼 자체를 망설이거나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성별 차이는 더 극명한데요. 중앙일보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41.5%, 미혼 여성의 55.4%가 결혼할 의향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절반을 훌쩍 넘겨버린 거죠.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를 물었을 때 남성은 압도적으로 결혼 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꼽았고요. 여성의 경우 이유가 좀 다양했는데요. 첫 번째로 결혼해서 얻는 이점이 없어서, 두 번째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세 번째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좀 돼서 등을 상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혼식을 거부하는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대 예비 부부 중 약 3명 중 1명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방식, 즉 노웨딩을 진지하게 고려해봤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MZ세대에 해당하는 63%가 결혼식은 불필요한 형식이다라고 답했고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결혼 관련 상담 중 예식을 축소하거나 생략하고 싶다는 문의가 전년 대비 약 27%나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풍자하듯 신조어가 생겨났는데요. 바로 웨딩플레이션입니다. 도대체 이런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이유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한국의 결혼 관련 비용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폭등했습니다. 예식홀 대관료는 2022년 평균 300만 원대였던 것이 2025년에는 평균 500만원, 럭셔리홀은 8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거기다 1인당 식대는 6만 5천원에서 8만원을 올랐고요. 일부 호텔 예식장은 1인당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습니다. 거기다 스드메 패키지는 평균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랐죠. 신혼여행 비용도 평균 800만원대에서 965만원으로 올랐어요. 재밌는 게 물가는 5년간 약 15%가 올랐는데 결혼 관련 비용은 같은 기간 평균 30%에서 40%가 올랐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따라가질 못하는데 결혼 비용만 하늘로 치솟은 겁니다. 이게 바로 노웨딩이 폭발한 가장 직접적인 도화선이에요. 그럼 저런 이유들을 보면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안 하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크게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과거 부모 세대에게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의례였습니다. 부모의 체면, 친지에 대한 도리,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자리, 그래서 빚을 내서 치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2030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에게 우선순위 1번은요, 결혼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지출이에요.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조사에 따르면요, 그 돈으로 신혼집 한 채 마련하는데 돈을 더 보태겠다라는 응답이 절대 다수였다고 해요. 이제 머릿속에 단순한 계산이 자리 잡은 거예요. 예식홀 대관과 스드메, 예단 예물 다 합쳐서 약 3천만원. 이 돈이면 신혼집 보증금에 보태거나 전세대출 원금을 갚거나 적어도 2년치 생활비가 나오는데
이걸 단 30분짜리 예식과 며칠짜리 사진을 위해 쓴다고?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결혼 후기들을 보면요, 이 정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혼식 끝나고 통장 잔고 보고 울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신혼집 평수를 늘릴 걸. 결혼식 사진 1년에 한 번도 안 본다. 같은 후회담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결혼식 그 자체의 형식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한국의 평균적인 예식은요, 그 흐름이 거의 똑같습니다. 30분 단위로 끊어진 예식 시간표, 줄지어 서서 사진만 찍고 식권받아 식당으로 직행하는 하객, 정해진 BGM에 맞춰 입장하는 신랑 신부, 그리고 다음 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서둘러 정리되는 신부 대기실. 이걸 두고 MZ세대는 공장의 5분 결혼식, 컨베이어 벨트, 웨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장의 결혼식을 검색하면요, 조회수 수십만짜리 영상이 줄줄이 나옵니다. 댓글창의 분위기도 비슷한데요. 이 돈 주고 이걸 받는다고? 내 인생 가장 중요한 날이라며 30분 만에 쫓겨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도요, 30분 패키지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의외인데 축의금의 변화입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사실 일종의 계모임 같은 구조였죠. 내가 남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고 나중에 내 결혼식 때 그걸 돌려받는다. 부모 세대까지는 이 순환이 어느 정도 작동했어요. 친지, 동료, 이웃이 촘촘하게 엮여 있었고요. 평생 한 동네에서 사는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죠. 이직이 잦고 인간관계 회전율이 빨라졌어요. 동료라고 해서 평생 연락하는 사이도 좀 드물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청첩장은 점점 폭탄이 됩니다.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요, 직장인의 약 38%가 받기 부담스러운 청첩장을 1년에 3장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그런데다가 축의금 비용도 많이 올랐습니다. 5만 원이 기본이었던 시절은 진작에 끝났고요. 식사에 참석하면 10만 원, 호텔 예식이라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기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도 부담, 하객도 부담, 이 시스템이 양쪽 모두에게 피로감을 주는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웨딩을 선택하는 부부 중 상당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우리 결혼식 때문에 누군가가 10만 원을 고민하는 게 싫다. 네 번째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자체의 변화입니다. 지금의 2030 세대는 나를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를 합니다. 결혼이 곧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옅어지고요. 두 사람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 결혼식을 통해 가족과 친지에게 인정받는 의례를 치를 동기 자체가 약해집니다. 차라리 그 시간과 돈을 들여 둘만의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발리에서 단둘이 웨딩 사진을 찍는다거나 제주도에서 가족 10명만 불러 미니 가든 파티를 진행한다든지 아예 결혼식을 생략하고 한 달간 유럽 신혼여행을 떠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SNS 문화도 한몫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의 셀프 웨딩, 스냅 웨딩, 노웨딩 같은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게시물이 수십만 건씩 쌓여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식장보다 우리만의 사진이 더 멋있어 보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굳이 예식장 안에 갇혀 있을 이유가 더 없어진 거죠. 다섯 번째 이유는 의외로 부모님 세대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결혼식의 가장 큰 압력이 부모 쪽에서 왔습니다. 체면이 있으니 제대로 해야지. 남들 다 부르는데 우리만 안 부르면 어떡하니 같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5060 부모 세대는 본인들도 이미 자녀 결혼 비용에 등골이 휘는 경험을 했거나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60대 부모 입장에서 자녀 결혼식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드리는 건 본인의 노후 자금을 직접 깎아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모 쪽에서 먼저 결혼식을 줄여라, 스몰 웨딩으로 해라, 식만 간단히 하고 그 돈은 너희가 가져라 하고 권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요, 60대 이상의 응답자의 47%가 자녀의 결혼식은 작게 치르는 것이 좋다라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5년 전에는 29%였어요. 부모 세대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스몰 웨딩을 가로막던 마지막 사회적 제동장치까지 풀리고 있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